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 중국 사업을 팔아가지고 떼어내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미국 경제지 월가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근데 보도가 나오자마자 일론 머스크 본인이 자기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다라고요. 테슬라 중국 법인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신문은 기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또 당사자는 가짜라고 딱 잘라 말한 상황.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영상의 결론은요. 그 진위 싸움 바깥에 있습니다. 이 소동이 보여준 건 딱 한 가지예요.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이 이제는 어느 나라 회사냐는 질문에 대한 말이 아니라 이 돈으로 답을 해야 되는 시대에 들어섰다라는 거. 그리고 그 곁에 그 질문을 아예 받지 않는 자산이 하나 있다라는 거.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신문이 뭐라고 썼느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의 핵심은 딱 세 줄입니다. 첫 번째로 테슬라가 스페이스X랑 합병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 전에 중국 사업을 떼어내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합병은 두 회사를 한 회사로 합치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문단이 논의한 방식은 세 갈래인데요. 중국 사업을 독립된 회사로 새로 만들어 내보내거나 아예 팔거나 문을 닫는 것까지 거론됐다라고요. 세 번째로 일부 경영진에게는 이 분리에 대비하라 관련 지시가 이미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물론 기사 스스로도 아직까지 초기 단계고 계획은 바꿀 수 있다라고 적어놨지만요. 근데 같은 기사에 이런 대목도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겨도 미국 쪽 테슬라는 살아남도록 두 나라 조직을 나눠가지고 정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상하이 공장의 수출에 맞는 판매 회사를 따로 두는 방안들, 중국 쪽 지원이 다른 부분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들까지도 전부 다 논의가 된 상태라고 하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미국 신문 쪽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보도가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서서 가짜뉴스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거듭해서 말을 했습니다. 테슬라 중국 법인도 허위 정보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정확히 해둘게요. 일론 머스크의 부인이 정확히 어디까지냐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고 한 거는 중국 사업을 팔거나 떼어내는 논의예요. 그럼 합병 그 자체는 어떨까요?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합병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나왔을 때 일론 머스크는 아니라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회사가 함께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취지로만 말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예측 시장, 그러니까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에 대해서 돈을 걸어가지고 확률이 가격처럼 보이는 사이트에서는 내년 상반기 안에 두 회사가 합쳐질 확률을 절반 언저리로 보고 있습니다. 부인된 건 중국 이야기고요. 합병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왜 이런 보도가 나왔을까요? 중국을 떼어낸다는 발상이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보시려면은 스페이스X가 지금 어떤 회사가 됐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스페이스X는 올해 들어서만 미국 국방부 관련 일감을 우리 돈 10조 원 규모로 따냈습니다. 골든돔이라고 부르는 초대형 미사일 방어망 사업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미 우주군의 위성 발사 사업을 새로 맡았었죠. 이런 일을 하는 회사는 미국의 민감한 안보 정보에 접근하게 됩니다. 근데 테슬라는 어떤 회사냐? 중국의 100% 소유 공장을 돌리고 있고요. 그 상하이 공장에서 전 세계 테슬라 차 2대 중에 1대 이상이 만들어집니다. 중국 고객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민간에도 쓰이고 군에도 쓰일 수 있는 기술, 이른바 민군 겸용 기술도 있어요. 게다가 중국 안에서 사업하는 회사는 중국 정부의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안보의 깊은 정보를 보는 회사, 그리고 중국 정부의 감독 아래에 있는 회사, 이 두 가지가 한 회사가 된다면은 미국 정부랑 투자자들이 무엇을 걱정할지는 정말 자명해지죠. 그 걱정을 미리 없애는 방법으로서 중국 분리라는 시나리오가 거론됐다라는 거. 그게 보도가 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시장이 궁금해질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계 1위 시장인데 그런 걸 정말로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숫자가 한 가지 더 필요한데요. 한때 중국은 테슬라 성장에 가장 큰 힘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중국 승용차 협회 집계를 인용한 보도 기준으로 올해 3월달 테슬라의 중국 신에너지차 소매 점유율은 6.6%, 순위는 4위까지 내려왔습니다. 비아디, 지리, 창안 같은 중국 회사들이 앞에 있어요. 테슬라는 그 값을 여러 번 내리면서 버텼었지만 예전 같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머스크 본인이 요즘에 강조하는 거는 자동차 판매량이 아니에요. 자율주행, 사람 모양 로봇, 인공지능, 여기서 회사의 미래 값어치가 나온다라고 스스로 말을 하고 다닙니다. 지켜야 될 이유는 예전보다 가벼워졌는데 지키는데 드는 값은 무거워진 시장. 그게 지금 테슬라에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이 소동의 진짜 핵심은요. 매각이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보도가 세계적인 경제지 일면에 실렸다는 사실. 시장이 그걸 말이 되는 이야기로 받아들여가지고 실제 확률까지 매기는 세상이 됐다는 사실. 이거 자체가 바로 핵심인 겁니다. 무슨 뜻이냐? 몇 년 전까지 세계 1위 시장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자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미국 정부에 일을 하려면 그 시장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지부터 계산하는 시대가 됐어요. 어느 나라 편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값이 세계 1위 시장을 통째로 내놓는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시나리오로서
본격적인 지면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부인해도 이 부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페이스X의 10조 원짜리 국방 일감, 그리고 테슬라의 중국 공장이 서로 부딪히는 이 구조 자체는요, 보도 이전부터 있었었고 또 보도가 부인된 뒤에도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 말고 그 곁에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볼게요. 테슬라, 스페이스X, XAI, 그리고 전부 본사가 있고 법인이 있고 국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나라 편이냐는 질문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답하려면 돈이 들고요. 이번 보도대로라면은 그 정답의 값이 시장 하나를 내놓는 엄청난 수준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머스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같이 거론되는 자산이 하나 또 있죠. 그 질문을 받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도지코인이죠. 도지코인에는요, 본사가 없습니다. 법인도 없고요. 이사회도 없고 대표도 없습니다. 떼어낼 중국 사업부도 없고요. 나눠서 정비할 미국 조직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 것이냐 물어보려고 해도 그 질문을 받아줄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사들이 국적을 분명히 하는 값을 치르기 시작한 시대에 국적이라는 칸 자체가 없는 자산, 이번 소동이 뜻하지 않게 보여준 것은 바로 그 도지코인 자리라고 저는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그림은 매각 논의가 진짜였는지 아닌지랑은 또 별개로서 테슬라의 중국 비중 줄이기랑 일론 머스크 그룹의 미국 중심 재편이라는 이 큰 방향성만큼 계속된다. 바로 이쪽입니다.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먼저 스페이스X의 국방 일감은 올해만 10조 원 규모까지 커졌고 또 이 일의 조건은 미국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는 겁니다. 이 중국에 가장 큰 공장을 둔 회사랑 한 회사가 되려면 언젠가는 이 충돌을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건 신문이 만든 문제가 아니라 계약이 만든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일론 머스크 쪽의 신호가 한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각 보도는 부인했지만 합병 가능성은 지난달에 부인하지 않았었고 몇 년 전부터 미중 조직을 나눠가지고 정비하라 이렇게 지시해왔다는 보도까지도 있었죠. 부인과 준비가 같이 목격되는 상황. 세 번째로 중국 쪽 계산이 변했습니다. 점유율 6.6%의 4위. 지키는 값은 커지고 있는데 돌아오는 몫은 줄어들고 있고 일론 머스크 스스로 회사의 미래를 전기차 판매 바깥에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기다리는 소식은 딱 3가지예요. 중국 분리에 대한 테슬라의 공식 문서나 후속 보도가 붙는지, 합병 관련 공식 절차가 실제로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도지코인이 100원 안팎을 다시 한번 지켜줄 수가 있는지, 이 3가지를 들고 다음 소식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을 떼어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일론 머스크는 가짜라고 부인을 했지만 미국의 안보 일감과 중국 공장이 부딪히는 구조들은 부인과 상관없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이런 구조 속에서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은 어느 나라 편인지 돈으로 답을 해야 되는 시대에 들어섰고 도지코인은 그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국적 없는 자산이라는 자리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다만 이거 자체가 오늘 사고팔 이유가 아니라요. 도지코인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읽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세계 1위 시장을 내주더라도 미국 정부의 일감과 신뢰를 지키는 쪽,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남는 선택이신가요? 미치는 선택이신가요? 아니면 일론 머스크 말대로 애초에는 없는 이야기일까요? 댓글로 여러가지 들려주시고 분리가 됐든 합병이 됐든 공식 발표가 나오는 날 그 발표문의 문장을 그대로 들고 와서 오늘 시나리오랑 견져보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3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